염증을 잡으려면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혈관 벽을 공격하는 나쁜 지질. 아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배웠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교수님? 네, 홍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벽을 침투를 합니다. 혈관벽을 침투를 하게 되면은 혈관벽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주위에 염증 세포들도 모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흉터가 생기고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은 우리가 동맥경화, 더 나아가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걸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도 하나의 염증 과정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수치가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증 수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면역세포를 방해하는 과도한 당분. 근데 과도한 당분이 어떻게 면역세포와 연관이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는 감염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당뇨병 계신 분들이 치명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게 혈당 자체가 당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우리 몸의 여러 염증 반응을 많이 악화시킵니다. 뭐 T 림파구, 그다음 B 림파구와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산화작용이나 이런 걸로 바이러스나 세포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에도 문제가 돼서 거기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합병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나오고 당분 나왔으면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두 개나 더 남아있네요. 다음 원인은 염증 물질을 발산하는 뚱뚱한 지방세포. 뚱뚱한 지방세포, 이게 뭘까요, 교수님? 셀룰라이트 같은 거. 뚱뚱하지 않은 지방은요, 네. 굉장히 기능이 좋습니다. 거기에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도 분비하고 몸 안의 전반적인 염증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로 인해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당뇨병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포가 뚱뚱해지고 비만해도 뚱뚱해지게 되면은 이런 좋은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을 덜 분비하고 대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해요. 그게 TNF-알파, 인터루킨 6,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다 혈관에도 안 좋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죠. 그래서 뚱뚱한 지방세포는 이런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만성 염증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은요, 바로 혈액 염증을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 나왔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일단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죠.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이런 균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 쪽에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균이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100조까지 그 수치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세균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유익한 균인데 일부는 유해균이 돼서 우리 몸에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관련된 질병들이 장내에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금방 좋은 거는 유익균, 나쁜 건 유해균이라고 썼는데 유해균이 어떤 역할을 해서 염증 수치를 좀 높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유해균이 있으면은 이게 유해균이구나 하고 우리 장에 있는 세포들이 장벽에 있는 세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유해균하고 그 세포하고 서로 이 반응을 하다 보면 화면에 나오듯이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거 뭔가 들어오면 안 된다 싶어서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을 많이 분비도 하고 모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몸 전체에 면역체계라든지 염증 반응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혈액 지표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건강한 혈액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음식이 견과류나 각종 기름이 있습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교수님. 예, 여기 오메가3 지방산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포화지방산을 오메가3 지방산으로 대체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아까 홍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고요. 그다음 거기다 중성지방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거기다 동맥경화 속도도 늦출 수 있고요. 또 몸에 필수적으로 내 건강이라든지 체내에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을 권합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바로 아래쪽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해조류나 콩, 과일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꼽아주셨어요.
우리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을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려고 환경이 중요하고 그 세균들의 먹이가 중요한데 식이섬유가 좋은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예방이나 비만 예방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길 권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건더기가 아예 없는 맹물을 준비했는데 물만 먹어라. 8잔 떠주셨어요, 교수님. 나이 드실수록 물을 잘 안 드세요. 맞아요. 사실은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물이 몸의 그 점도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겨울 되면 호흡기가 이렇게 너무 마르게 되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 침투가 너무 심해지겠죠. 사실 그런 걸 막으려고 하면 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일수록 물을 좀 잘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소개해 주신 식재료들 음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조리법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3종 세트 소개합니다. 입맛 자극하는 첫 번째 요리, 시금치 소불고기. 시금치, 소고기, 표고버섯과 각종 양념을 준비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그중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시금치는 너무 익히게 되면은 엽산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살짝만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부랑 함께 조리를 할 경우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과 다진 마늘, 진간장, 매실액을 차례로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고요. 준비해둔 소고기, 표고버섯에 양념장을 넣고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불고기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고요. 살짝 데친 시금치는 마지막에 넣어 향이 배도록 불고기와 함께 한 번 더 익혀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향긋한 시금치 소불고기 완성! 다음, 건강해지는 조합 쌈다시마 오징어 채소말이. 쌈다시마, 오징어,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쌈다시마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줍니다. 다시마는 고를 때 빛깔이 검고 뻣뻣하고 두꺼울수록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오래 데치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1분 정도 데쳐주시는 게 적당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는 오징어와 파프리카, 오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몸속 독성을 제거해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 다시마 위에 오징어, 파프리카, 오이를 차례로 넣어 돌돌돌 말아주면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최고! 쌈다시마 오징어 채소말이 완성입니다. 다음,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강한 느타리 버섯차.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한 버섯을 먹으면 혈압 조절,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말린 느타리 버섯, 감초, 생강을 차례로 넣어주고요. 센 불에서 15분, 약한 불에서 5분간 끓여 재료 속 영양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기다려주면 혈액을 맑게 해주는 느타리 버섯차 완성입니다. 내 몸 지켜주는 음식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알아봤고요.